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노동법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법이 제정됐는지,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KH 노무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총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자, 법정 공휴일제 그리고 이제 대체 공휴일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5명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원래 공휴일은 공공기관의 휴일로서 민간기업 근무자에게는 적용 의무가 없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민간기업에서 공휴일에 무급휴가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운영이 됐는데요. 예, 법령 개정으로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서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로 인해서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기존 월급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 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된다고 하던데요. 네. 올해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 날인 10월 10일 월요일, 그리고 또 8월 16일이죠. 추석 다음 날인 9월 12일 월요일, 이렇게 이제 이틀인 거죠, 올해? 네, 맞습니다. 예. 우선 대체 공휴일 제도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공휴일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인데요. 예. 내년에는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추석, 한글날인데 이로 인해서 추석과 한글날의 다음 날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고요. 예. 또 대체 공휴일 외에도 올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3월 9일과 6월 1일도 법정 휴일로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예. 대체 공휴일 제도 역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데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공휴일의 적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 제도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올해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이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2020년도 최초로 시행돼서 올해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이 되는데요. 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가족 돌봄, 본인 건강, 그리고 만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 준비, 학업, 이러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신청을 할 수 있고, 근로시간 단축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그리고 30시간 이내의 범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때를 대비한 그런 보완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이 되면 해당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서 간접 노무비 그리고 임금 감소의 보전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부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임금 80%에서 100%로 인상이 되죠. 양쪽 부모 모두 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한다는 건데, 만일 엄마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네. 예. 특히 지원금 상한액은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에는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으로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 원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예.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 50%에서 80%로 인상이 되었고 월 최대 지급액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정규직에 한해서죠, 이게? 뭐 고용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고용보험 비정규직이라도 대상자를. 예, 고용보험 가입자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노무사님, 이 네.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올해는 최저임금이 9,160원, 9,160원으로 지난해 대비 440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가 인상이 돼서 시급으로는 9,160원, 그리고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급으로는 그 191만 4,440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망사고 같은 이런 중대한 그 산업재해 발생 시에 네. 사업자의 그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이제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죠, 이 법이? 네, 맞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 사망사고 시에는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요. 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사용자 외에도 기업 등 그 법인 자체, 뭐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과 그리고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벌금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주와 법인 등 그 중대재해로 야기된 손해에게 그 5가지 배상 책임을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된다는데 이게 또 큰 문제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사실 중대재해법뿐만 아니라 노동법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공휴일과 대체휴일도 적용이 되고 제외되고 그리고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다는 이유로 일부 노동법의 적용에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적용 제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비중이 32%고 그리고 전체 사망사고 중 23%인 1,389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더욱 보호받아야 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그 밖에 또 달라지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그 올해부터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 이는 그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일환에 해당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대학원 실험실의 학생 연구자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간 대학원생 등 그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대학 실험실 사고를 당해도
노동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산재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는데 예. 이번 제도 신설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노무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였습니다.